치아바타에 이것을 넣으면 더 쫀득해져요. 추가로 넣어야 할 재료는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통밀 치아바타를 만들었어요. 통밀의 구수함이 듬뿍인 치아바타인데요. 일반 밀가루와 섞어서 통밀 100%의 거친 빵의 느낌을 줄였어요. 치아바타는 샌드위치에 먹어도 맛있고 그냥 치아바타만으로도 맛있는데요. 또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섞은 오일을 찍어 먹으면 한개 순삭입니다. 담백하면서 질리지 않는 빵이에요. 여러 개 만들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상온에서 녹인 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바로 만든 것 같아요. 쉽게 만들기 위해 최소한으로 손대지 않고 폴딩 작업만으로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신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빵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모든 시작이 어려운 법이지 막상 해보면 이렇게 쉽다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빵 만드는 것을 배우러 다닐 때 동생에게 치아바타를 몇 개 주었는데 시아버지가 드시고는 맛있어서 빵을 들고 파리바게뜨에 가셨었나 봐요. 이런 빵 파냐고요. 그 정도로 어르신들 입맛에도 구수하고 담백해서 맛있는 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료입니다. 치아바타에 이것을 넣으면 빵이 더 쫀득해지는데 이건 감자예요. 삶은 감자요. 만약에 삶은 감자가 없어도 만들 수는 있어요. 빼고 만들면 되고요. 저는 통밀에 묵은 반죽이 있어서 조금 넣었어요. 지금 레시피는 수분 함량의 85% 레시피예요. 저는 기본 치아바타 반죽에서 올리브와 롤치즈를 넣었어요. 만약에 올리브나 롤치즈가 있다면 넣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영상 뒤쪽에 통밀과 달리 강력분으로 만든 치아바타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치아바타 용기에 밀가루, 통밀가루, 소금, 이스트, 삶은 감자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팁을 드리면 투명 플라스틱 통으로 하면 반죽의 발효 상태를 잘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물을 넣고 재료들과 고루 섞이도록 섞어줍니다. 삶은 감자도 잘 으깨서 섞어주세요. 삶은 감자를 넣을 때는 꼭 으깨서 넣어주세요. 믹서기로 하는 게 아니라 감자가 덩어리지더라고요. 감자가 없어도 잘 만들어지니까 만약에 추가하신다면 내상이 아주 쫀득한 치아바타를 완성할 수 있어요. 저는 묵은 반죽이 있어서 넣었고요. 그럼 풍미가 조금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날가루가 보이지 않으면 반죽 완성이에요. 1시간 상온에 둡니다. 반죽 온도는 21도에서 24도가 이상적인데요. 저희 집 온도는 23.4도였어요. 1시간이 지난 뒤 뚜껑을 열어보면 1.5배 정도 부풀 거예요. 많이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2배 미만이면 1시간 간격으로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손에 물을 묻히고 폴딩을 시작합니다. 반죽이 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묻혀서 진행하세요. 반죽을 3분의 1 정도 들어서 늘어뜨리며 내려놓습니다. 사면에 반죽을 접어주세요. 뚜껑을 덮어두고 1시간 둡니다. 반죽이 처음 부피의 2배가량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폴딩을 해주세요. 아까와 같이 사면에 방향 모두 폴딩을 해주고 윗면이 매끈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1시간가량 실온에 두고 발효시켜요. 2차 발효가 된 반죽이 처음 부피의 2.5배 정도 부풀어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3차 폴딩을 진행해요. 반죽이 늘어남과 탄력이 처음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글루텐 형성이 잘 되고 발효도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3차 폴딩이 끝났으면 다시 실온 발효시켜요. 저는 3차 폴딩이 끝나고 나서는 발효 기능을 이용해서 발효했어요. 오븐에 발효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반죽이 처음 가루를 섞었을 때와 비교해서 3배에서 3.5배 발효되었다면 적당하게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반죽이 질기 때문에 바닥에 덧가루를 많이 뿌려두세요. 반죽 윗면에도 덧가루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작업대에 반죽을 꺼냅니다. 팁을 드리자면 통에 가장자리를 스크리퍼로 긁어주면 반죽이 잘 나와요. 사면을 스크리퍼로 긁고 통을 뒤집으면
반죽이 잘 떨어집니다. 작업대에 있는 반죽 윗면에도 덧가루를 뿌려주세요. 많이 질기 때문에 달라붙어요. 퍼져 있는 반죽을 스크리퍼로 모아주세요. 되도록 사각으로 모아주세요. 적당한 형태가 잡혔으면 스크리퍼로 자를 위치를 잡은 뒤에 분할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 과정에서 좀 나눠서 올리브와 롤치즈를 넣어서 다시 조금 성형했어요. 만약에 기본으로 만든다면 분할한 뒤에 바로 발효시키면 돼요. 원래는 캠퍼스 천에 반죽을 올리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캠퍼스 천이 없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종이 오일에 덧가루를 뿌려주고 반죽을 올려주었어요. 이때 정말 조심히 옮겨야 돼요. 발효되어 있는 반죽 안에는 기공을 만들어주는 가스들이 차 있기 때문에 잘못 만지면 나중에 기공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종이 오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덧가루를 정말 충분히 많이 뿌려주세요. 천과는 좀 많이 다르네요. 덧가루가 모두 흡수돼서 나중에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반죽을 내려두고 손가락으로 조심히 아주 살짝만 반죽을 눌러주세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스를 일부 빼고 새로운 가스가 차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이 반죽을 만지면 기공들이 잘 안 나와요. 가스를 빼주는 과정에서 기공이 균일하게 하고 큰 기공을 쪼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죽을 옮겨주고 윗면이 마르지 않도록 덮어주세요. 2차 발효를 진행하세요. 이때 오븐을 예열하시면 돼요. 손으로 누른 자국들이 없어지고 반죽이 2배 정도 부풀면 2차 발효가 완료된 거예요. 그럼 구울 준비를 하시면 돼요. 센 불에 저는 230도에 한 3분 정도 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븐마다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센 불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굽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울 때 팁을 드리자면 보통 가정에는 데크 오븐이 잘 없으실 테니까요. 오븐팬도 넣어서 같이 예열해요. 그럼 데크 오븐까지는 아니어도 아랫면도 정말 잘 구워져요. 그리고 반죽을 옮길 때 보통 가정에는 나무판이 없으실 테니까 저도 나무판은 없거든요. 종이판이나 박스를 잘라서 호일을 덮어서 사용하시면 조금 나을 거예요. 230도씨에 예열한 오븐에 10분에서 15분 구움색을 확인하며 구워주세요. 윗면이 갈색으로 나오면 적당해요. 바삭한 윗면을 가진 빵은 보관 시 빵을 충분히 식혀서 포장해야 돼요. 그래야 바삭함이 오래가요. 그리고 한 번에 다 먹지 않는다면 먹을 양만큼 포장해서 냉동해 주시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다시 먹을 때는 예열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다시 구워주면 윗면이 바삭한 치아바타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치아바타는 넣는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올리브 치아바타가 먹고 싶어서 냉동실에 있는 롤치즈도 있어서 함께 넣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올리브의 약간의 짠맛과 치즈의 고소함이 정말 조화롭더라고요. 재료가 있으시다면 2가지 조합으로 만드시는 거 정말 강추해요. 치아바타는 만들 때 좋아하는 재료를 추가해서 나만의 치아바타를 만들 수 있어요. 치아바타처럼 막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는 빵은 또 기가 막히거든요. 너무 고소하고 속은 쫄깃한 치아바타는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샌드위치로 활용해도 좋아요. 냉장고에 있는 야채나 치즈, 버터, 햄 등을 넣어서 드셔보세요. 또 다른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강력분을 이용해서 반죽기로 믹싱해서 만든 치아바타도 보여드릴게요. 앞에 영상에도 잠시 나왔었는데요. 글루텐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구움색도 잘 나왔어요. 결과는 겉은 바삭하고 하드하게 나오고 속은 촉촉하게 기공도 잘 살아서 완성되었어요. 통밀가루와 그냥 강력분과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글루텐 형성의 차이도 있어서 아무래도 두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강력분만으로도 꽤 구수한 맛을 내는 치아바타였어요. 다음에는 강력분으로 만든 치아바타도 한번 영상으로 업로드 해볼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레시피를 업로드하니 구독하시면 새로운 레시피로 만나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영상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되니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오늘도 언제나 안녕한 하루가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